아프리카의 무지개 국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공용어가 11개일 정도로 다양한 민족이 섞여 있어서 붙은 별명입니다. 국기 역시 빨강, 노랑, 초록, 파랑, 검정, 흰색이 어우러져 있죠. 만델라 대통령은 지난 1994년 취임사에서 피부색과 인종에 관계없이 평화를 사랑하는 무지개 국가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남아공은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로 꼽히기도 합니다. 2022년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남아공 전체 부의 65% 이상을 상위 10%의 부유층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남아공 노동자의 90%가 전체 소득의 35%만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극심한 빈부격차는 도시의 모습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진을 보면 한쪽은 잘 정돈된 정원을 갖춘 집들이 가득하지만 다른 한쪽은 작은 집들이 밀집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아공은 대략 흑인 81%, 백인 8%, 아시아계 11%로 흑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은 그 반대죠. 통계에 따르면 백인의 월 평균 소득이 흑인 소득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차이가 무척 큽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대규모 폭동이 벌어져 하나로 약 3조 9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왜 이렇게 극심한 빈부격차를 보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한국처럼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동고서저의 지형과 뚜렷한 사계절이 있는 국가입니다. 면적은 한반도의 5.5배에 달할 정도로 넓고 약 6천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죠.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유일의 G20 회원국일 정도로 영향력이 큰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식민 지배와 인종차별로 인해 뼈아픈 고통을 겪었던 국가이기도 하죠. 남아공은 지난 17세기 유럽인들이 이주해 오면서 식민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네덜란드계 백인들이, 그 이후에는 영국계 백인들이 점령했죠. 유럽인들이 남아공을 점령한 건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지하자원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는 중간 보급기지로 여겨지긴 했지만 1860년대 후반부터 다이아몬드, 금과 같은 광물이 발견되면서 중요한 식민지가 됐었죠. 현재까지도 세계 크롬 매장량의 약 35%, 금 11%, 그리고 세계 5위의 다이아몬드 생산국이기도 합니다. 이런 쾌적한 기후와 풍부한 지하자원이 뼈아픈 남아공 역사의 원인이 된 겁니다. 이후 1910년 남아프리카 연방으로 대영제국에서 독립할 수 있었지만 자유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948년 네덜란드계 백인 보어인을 중심으로 출범한 국민당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아파르트헤이트를 시행했기 때문이죠. 아파르트헤이트는 분리, 격리를 뜻하는 말로 백인과 유색인종을 철저히 차별하는 인종분리 정책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종차별 관행을 법제화한 겁니다. 이 제도는 모든 사람을 백인과 흑인, 혼혈과 인도인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하고 인종에 따라서 출입 금지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특히 흑인의 경우에는 통행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거주지 이외 다른 지역을 방문할 수 없고 심지어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공중화장실과 같은 시설물까지 철저히 인종별로 나뉘어서 사용해야만 했죠.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1959년에는 반투스탄법을 제정해서 각각의 부족을 강제로 특정 영토에서만 거주하도록 만들었는데요. 명목상으로는 10개 달하는 흑인 부족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해준다는 의미였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부족민이 살고 있던 영토의 10분의 1 수준의 척박한 땅에 가둬둔 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흑인을 포함한 수많은 유색인종들은 외곽 지역으로 밀려날만 했고 케이프타운과 같이 항구와 철도 개발로 발달한 지역은 백인들의 차지가 됐죠. 당연하게도 이런 차별 정책은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샤프빌에서 일어난 시위였죠. 지난 1960년 3월 21일 7천여 명이 모여서 평화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장갑차와 총으로 무장하고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었죠. 이로 인해 69명의 사망자와 18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샤프빌 학살로 기록됐고 이를 계기로 세계 곳곳에서는 인종차별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1966년부터 유엔은 매년 3월 21일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로 지정하면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샤프빌 학살 이후 국제사회는 남아공을 강력히 비난했고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들은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인종차별을 규탄했습니다.
결국 1990년대 남아공은 인종차별 정책 폐기를 선언했고 1994년 사상 처음으로 모든 인종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보통선거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넬슨 만델라가 첫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며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트헤이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차별적 정책들을 철폐했고 국민들은 빼앗겼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흑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일례로 2004년 시행한 흑인 경제 우대 정책이 있죠. 이 정책은 흑인을 직원이나 임원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정부 입찰 등에서 유리한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 시행으로 국부의 98%가 백인에게 집중됐던 상황에서 점차 흑인들도 경제 활동의 범위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이어져온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흑인 경제 우대 정책 역시 경제 성장의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오히려 흑인 사회의 갈등을 촉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아파르트헤이트의 흔적을 지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아공 고위직의 약 65%는 백인이 차지하고 있고 총 인구의 8%를 차지하는 백인의 월 평균 소득은 인구 80%인 흑인 평균 소득의 3배에 이릅니다. 이런 차이는 실업률에서도 드러납니다. 2022년 3분기 통계에 따르면 흑인의 실업률은 37%에 육박하는 반면 백인은 약 8%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소득 차이는 주거 환경으로 이어지는데요. 백인은 인프라가 개발된 주요 도시에 집중돼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흑인들은 외곽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뚜렷한 경계가 생긴 이유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남아공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남아공은 국가 전체 전력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화력발전 시설을 제때 정비하지 못해서 15년 넘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면적인 블랙아웃을 예방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시간대를 나눠 단전하는 방식인 순환 단전을 시행해 왔는데요. 그러나 최근 1년간 상황이 더욱 나빠지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순환 단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아공 중앙은행은 하루 6시간에서 12시간의 단전으로 매일 최대 64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경제난과 빈부격차, 대통령 수감 등으로 대규모 폭동이 벌어져 4만 5천여 개 기업이 피해를 받고 500억 랜드, 그러니까 하나로 약 3조 9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이 공존하는 무지개의 나라. 하지만 빈부격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오랜 세월 이어져온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언제쯤 뿌리 깊은 불평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월드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